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사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초반 여성이에요. 결혼은 철없을 때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나이 들면 보고 듣는 게 많아서 결혼하기 힘들다고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 말에 결사반대예요. 철없을 땐 사랑 하나만 보고 결혼을 하기 쉽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걸 못 보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바로 제가 그런 경우였죠. 대학에 들어가 처음 나갔던 소개팅에서 의대 본과 2학년 학생한테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서 재학 중에 결혼을 해버렸거든요. 그땐 이 남자 없이는 못 살겠다 싶었고 혹여 다른 여자가 채갈까봐 조바심이 나서 결혼을 서둘렀어요. 당연히 저희 집에서는 결사반대였죠. 갓 20밖에 안 된 딸이 입학과 동시에 결혼을 하겠다고 나서니 어느 부모가 쉽게 그러라고 하겠어요. 정신 차려 이거사. 대학 가려고 그 고생을 해놓고는 전공 살릴 생각은 안 하고 벌써부터 결혼 타령이야. 나랑 네 아빠가 이 꼴 보자고 그동안 뼈 빠지게 널 키운 줄 알아? 결혼은 둘만 좋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당장 시부모 수발부터 명절이며 제사까지 다 챙겨야 되는데 공부는 언제 할 거야? 게다가 남자도 아직 학생이라며. 결혼은 부모들이 시켜준다 쳐. 둘 다 학생인데 뭐 해먹고 살 건데. 설마 부모한테 생활비까지 타서 쓸 생각은 아니겠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 이거사. 평생 제게 큰소리 한번 안 치던 엄마는 이번만큼은 도저히 양보 못하겠다며 목소리를 키우셨어요. 따지고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땐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누가 엄마한테 돈 달래? 과외를 뛰든 편의점 알바를 하든 우리가 알아서 벌어먹고 살 테니까 신경 꺼. 저도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질러댔죠. 아빠는 이런 저를 보시고는 한참 말없이 계시다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네가 정 원한다면 결혼해라.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둘이 고생하며 시작하는 것도 나쁠 건 없다. 대신 이거 한 가지는 확실히 하자. 부모된 입장으로 결혼식은 치러주마. 학비도 내가 졸업할 때까지는 대주마. 대신 그 외에 모든 지원을 끊을 테니 너희 둘이 벌어서 생활하도록 해. 아빠의 결정에도 엄마는 끝까지 반대를 하셨지만 결국 아빠의 뜻에 따르기로 하셨어요. 어렵게 부모님 허락을 받은 저는 며칠 뒤 남자친구와 함께 시댁에 찾아갔어요. 시부모님께 잘 보이려고 한껏 꾸미고 백화점에서 새로 산 힐까지 신은 저는 버스에서 내린 지 5분도 안 돼 후회를 하고야 말았어요.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고 한 사람이 겨우 지날 만한 골목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 올라가야 했거든요. 새 구두를 신은 탓에 발꿈치가 벗겨져서 발을 뗄 때마다 쓰리고 아렸어요. 정말 더는 못 걷겠다 싶은 그때서야 비로소 시댁에 도착할 수 있었죠. 엘리베이터도 없는 다세대 주택 5층까지 걸어 올라간 저는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른 채 시부모님께 인사를 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요. 현관에서부터 제 차림을 유심히 살피던 시누이는 제 손에 들린 백을 보곤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그러더군요. 대박! 엄마 저 언니 샤넬백 들고 왔어. 완전 부잣집 딸인가 봐. 시누이의 말에 시어머니는 얼굴에 화색이 돌더니 그러는 거예요. 네 오빠는 곧 의사 될 사람인데 당연히 와이프가 저 정도 레벨은 돼야지. 어서 와요. 오느라 수고 많았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에 들린 명품백에 시선이 꽂힌 채 연신 미소를 지으셨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중학교 2학년 때 이혼을 하신 뒤로 혼자서 남매를 키워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없는 형편에 아들을 의대까지 보내느라 등골이 휘는 줄 알았는데 아가씨를 보니 이제 내일은 끝났다 싶네요. 그래, 부모님께서 몇 평짜리 아파트로 해주신다던가요? 네? 아파트라니 무슨 아파트요? 제 물음에 시어머니는
당연한 걸 묻냐는 표정으로 그러셨어요. 우리 애가 아직 본과 학생이긴 하지만 의사나 진배 없는데 당연히 여자 집에서 집이랑 차 정도는 혼수로 해와야죠. 아직 어려서 잘 모르나 본데 의사 남편 얻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의사고시만 패스하면 사회적 지위며 돈은 알아서 따라올 텐데 그 정도 투자는 당연히 해야지. 듣자하니 집도 꽤 산다던데 외동딸 시집 보내면서 설마 부모님이 그 정도도 안 해서 보내실라고. 서로 간에 맘 상하지 않는 선에서 해요. 시어머니는 이참에 한몫 단단히 잡으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첫 대면 자리에서 대놓고 혼수며 예단비까지 꼼꼼하게 요구하셨어요. 저는 드라마에서나 보던 상황을 몸소 겪어보니 어안이 벙벙한 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죠. 집으로 오는 내내 기분이 찜찜했지만 일단 부모님께 맡기기로 했어요.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아파트랑 차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방방 뛰셨어요. 의사 되려면 한참 멀었는데 벌써부터 한몫 챙길 궁리부터 하는 거 보니 시어머니 자리 됨됨이를 알겠다고요. 그러시면서 꼭 그런 집에 시집을 가야겠냐고 한 소리 하셨죠. 사실 저도 그 부분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것도 아니라서 그냥 물러설 순 없었어요.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잖아. 본과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마치면 의사 되는 거 사실인데 대접은 해줘야지. 엄마도 의사 사위 있으면 좋잖아?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 이거 의대 다닌다고 다 의사 되냐? 시험 떨어지면 말짱 꽝이야. 그리고 의사가 아니라 의사 하랩이라도 그렇지. 금쪽 같은 내 새끼 내주는 것도 아까운데 왜 집이랑 차까지 해줘? 그렇게 돈 싸매고 할 거면 이 결혼 당장 때려쳐. 엄마는 이때다 싶었는지 강하게 밀고 나왔어요. 엄만 딸이 혼수도 변변히 못해가서 시댁 눈치 보고 살길 원해? 어차피 내가 살 집이고 내가 탈 차인데 좀 기분 좋게 해주면 안 되냐고. 엄마가 저 생각해서 하는 말인 건 알지만 서운한 마음에 눈물이 핑 돌더군요. 그러자 완강히 결혼을 반대하던 엄마도 한 걸음 물러서셨어요. 일단 집으로 오라고 그래. 사람을 봐야 허락을 하든 말든 하지. 그래서 다음날 남편을 집으로 불렀어요. 제가 아직은 학생이라서 가영이를 먹여 살릴 능력은 안 됩니다. 하지만 전문의 따는 대로 남편 노릇 제대로 하며 살겠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믿어주세요. 처음부터 반대만 하던 엄마는 남편을 만나보시고는 조금은 마음이 풀린 것 같았어요. 부모님께 깍듯하게 대하는 바른 모습에 꽤 호감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결국 저희 부모님은 못 이기는 척하며 28평 아파트와 소형차 한 대를 해주기로 하셨어요. 이 정도면 시댁에서 별 말 안 하겠다 싶어 다음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시지 뭐예요. 28평에서 답답하게 어떻게 사니? 게다가 의사 체면이 있지. 세상에나 소형차가 뭐니? 너도 참 그렇다. 부모님이 그러시면 너라도 나서서 좀 더 해달라고 했어야지. 입 꾹 다물고 있었던 거냐? 넌 어쩜 그렇게 생각이 없니? 결혼도 하기 전부터 네 남편 기죽일 작정인 거니? 그건 그렇고 우리 애 학비는 니네 집에서 대주는 거 맞지? 보다시피 우리 집 형편이 비싼 의대 학비 될 처지가 못 된다. 지금까지도 허리띠 졸라매며 빚내서 보내고 있는 터라 당장 다음 학기부터 니네 집에서 학비 안 대주면 학교도 그만둬야 할 처지야. 네? 학비까지 대라고요? 그건 좀 곤란한데요. 산 넘어 산이라고 집이랑 차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 이젠 학비까지 대라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남편 학비까지 우리 부모님께 해달라고 할 순 없어서 우리 손에서 해결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몇 달 뒤 드디어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고 꿈에 그리던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다행히도 부모님께서 우리 쪽 축의금을 비상금으로 쓰라며 제게 주신 덕분에 생활비와 다음 학기 남편 학비까지는 충당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제가 알바를 해서 버는 돈이라곤 대학생 용돈도 안 되는 정도라서 축의금이 바닥이 나고부터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일부라도 도와주실 수 없겠냐고 부탁을 드렸더니 인상부터 쓰시더라고요. 네 몸에 명품을 휘두르고 다니면서 돈 없다는 말이 나오니? 네 명품 가방만 팔아도 우리 애 한 학기 학비는 좋게 나오겠다. 학생이 건방지게 무슨 명품이니? 어머님은 이제 제 명품 백까지 팔아서 남편 학비를 대라고 요구하더라고요. 아빠가 대학에 합격했다고 사주셨던 가방이라 제겐 소중한 거라서 솔직히 망설여졌어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남편 대학은 졸업시켜야 하는데. 그래서 장롱에 고이 간직해두었던 명품 백을 모조리 꺼내서 강남에 있는 중고 명품샵으로 향했어요. 남편이 의사만 되면 모두 되찾아오겠다 다짐을 하면서요. 근데 가격을 너무 안 쳐주는 거예요. 에게? 이거밖에 안 쳐줘요? 이거 한정판이라고요. 애지중지하던 백과 장신구를 팔면 얼추 학비는 마련이 되겠다 했는데 살 때와는 완전 다르게 헐값을 부르더라고요. 그나마도 팔기 싫으면 관두라는 투였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한 푼이 아쉬운 마당에 팔아야죠. 그렇게 제 수중에 있던 명품백을 다 팔았는데도 남편 학비를 만들려면 택도 없었어요. 학생 신분에 목돈을 빌릴 데도 없고 해서 결국 염치불고하고 친정으로 향했죠. 이러니 저러니 해도 믿을 구석은 친정 부모님 뿐이니까요. 그런데 막상 집에 가보니 도저히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결혼할 때 그렇게 챙겨주셨는데 또다시 돈 얘기를 꺼내는 게 너무 죄송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돈 될 만한 게 뭐 없을까 고민하는데 그 순간 언젠가 엄마가 저한테 가지려고 했던 명품 백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안방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엄마가 가지라고 했던 명품 백을 들고 나왔어요. 일단은 먼저 돈으로 바꿔 쓰고 얘긴 나중에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엄마 몰래 가지고 나온 명품 백을 판 덕분에 남편의 다음 학기 등록금은 가까스로 마련이 됐어요. 하지만 버는 것보다 지출이 많은 처지라 학기가 바뀔 때마다 남편 등록금 걱정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돈이 되는 걸 내다 팔게 되었어요. 처음엔 혼수로 해온 가전제품을 팔다가 나중엔 제 등록금까지 남편 학비로 고스란히 들어가고 말았어요. 처음엔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해 미안해하던 남편은 그런 일이 잦아지자 언젠가부턴가 담담해지더군요. 그 무렵 저는 갈수록 악화돼가는 경제 상황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증까지 생기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한테 모든 짐을 떠맡기곤 혼자 편하게 살고 있는 남편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행복할 줄만 알았던 결혼 생활은 그렇게 지옥처럼 변해버렸죠. 숨이 막혀서 더는 이렇게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붙잡고 한 소리를 했더니 나도 힘들어. 안 그래도 실습이다 뭐다 힘들어 죽겠는데 너까지 꼭 나를 힘들게 해야겠냐? 그러지 말고 장인어른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되잖아. 사위도 자식인데 내 학비 정도는 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니네 집 그 정도 형편은 충분히 되잖아. 무슨 말이 그래? 자기 등록금을 왜 우리 부모님한테 내달라는 건데 어쩜 사람이 이렇게 뻔뻔해? 누가 꽁으로 먹겠다는 거냐? 전문의 따서 갚아주면 되잖아. 자기 학비며 생활비 대느라 저는 휴학까지 하고 알바 뛰느라 등골이 빠지는데도 고마워하기는커녕 더 안 해준다고 화를 내는 남편을 보니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 그럼 각서라도 써줘. 그동안 자기 등록금 내느라 팔았던 내 거랑 엄마 명품백에 내 등록금, 혼수로 해온 가전제품까지 전부 다 물어주겠다고 각서라도 쓰라고.
솔직히 받아내겠다는 생각은 없었지만 남편이 하도 괘씸해서 저는 기를 쓰고 각서를 받아내고야 말았어요. 그러자 그날 밤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남편한테 각서 얘기를 들었는지 잔뜩 화가 나서는 씩씩대면서요. 얘, 넌 무슨 애가 그 모양이니? 그깟 등록금 좀 낸다고 네 남편을 빚쟁이 취급해? 어디서 이게 되먹지 않은 짓거리야? 니네 친정에선 그렇게 가르치디? 막말로 네 남편 의사 되면 누가 제일 덕 보는데? 너 아니니? 그럼 그 정도 투자는 해야 할 거 아냐. 니네 친정 부모님도 그렇다. 딸 자식 시집 보내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게 말이 되니?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래서야 우리 승훈이 전문 있다면 병원은 차려주겠냐고. 남들은 의사 사위를 업고도 다닌다는데 뭐 해준 게 있다고 내 아들을 들들 볶아? 네가 이렇게 나오니 나도 별 수 없구나. 이참에 나도 각서 한 장 받아야겠다. 너 내일 당장 가서 너희 부모님한테 우리 승원이 전문 있다면 병원 차려준다는 각서 한 장 받아와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저희 부모님이 병원을 차려줘요? 어머머, 얘 좀 봐. 당연히 처가에서 해줘야지. 너 그 정도 각오도 없이 의사 사모님 되려고 했던 거니? 얘 정말 웃긴 애네? 병원 차려줄 자신 없으면 당장 이혼해. 나도 더는 너 며느리로 볼 생각 없다.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들과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요. 사랑만 믿고 했던 결혼이 얼마나 철없는 짓이었는지 말이죠.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각방을 쓰기 시작했고 급기야 남편은 집에 들어오는 날보다 외박을 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신우이가 제 샤넬백 좀 빌려달라고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샤넬백이요? 아가씨 오빠 등록금 내느라 팔아먹은 지 오래예요. 어머, 그걸 팔았어요? 중고로 팔면 완전 똥값인데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빌렸을걸. 그나저나 언니가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언니네서 오빠 병원 안 차려준다고 그랬다면서요? 엄마가 완전 열받아서 오빠 새장가 보내겠다고 벼르던데 겁 안 나요? 오빠 본과 졸업도 얼마 안 남았고 의사고시 패스야 당연히 할 거고. 그럼 의사 되는 건 시간 문제인데 그동안 추가하라 뒷바라지한 거 도로아미타불 되는 거라고요. 엄마가 오늘 오빠 병원에 간댔으니까 언니도 빨리 가봐요. 내가 같은 여자로서 언니 인생이 하도 불쌍해서 알려주는 거니까 고마운 줄이나 알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아내가 버젓이 있는데 세상가라니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였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저는 그 길로 남편이 실습 중인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병원에 도착해보니 남편이 1층 로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향해 손을 흔들려는데 저기서 시어머니가 걸어오지 뭐예요. 그 순간 신우이 말이 사실임을 알았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차림이 평소와 너무도 달랐거든요. 모자는 병원 1층에 있는 커피숍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 뒤를 밟았어요. 시어머니는 두리번거리며 누굴 찾더니 이내 남편을 이끌고 안쪽 테이블로 가서 합석을 하더군요. 그곳엔 중년 여성과 젊은 여자가 나란히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딱 봐도 선보는 자리 같더라고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아무 자리에나 앉아버렸어요. 남편이 자리한 테이블에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대화를 나누는 게 보였지만 거리가 멀어서 무슨 말이 오가는지는 들리지 않았어요. 분명한 건 요 근래 나를 향해 미소 지은 적 없던 남편이 맞선녀를 향해 오래전 제게 그랬던 것 같은 다정한 미소를 보이고 있더란 거였죠. 그 모습에 저는 돌아서 나왔어요. 이 남자한테 더는 기대할 게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곤 정처 없이 길을 걸었어요. 얼마나 걸었는지 하늘이 컴컴하게 변해 있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낯익은 대문이 눈앞에 보이더라고요. 바로 부모님이 계신 우리 집이었어요. 대문 앞에 섰는데 차마
배를 누를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남자에 미쳐서 부모도 버리고 떠난 못난 딸년이 무슨 염치로 배를 눌러요. 그래서 한참을 대문 앞에 서서 우두커니 서 있는데 뒤에서 저를 부르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외출 나갔다 돌아온 엄마였어요. 엄마를 보자마자 나도 모르게 주르륵 눈물이 쏟아져 내렸고 그런 절 본 엄마는 한 걸음에 달려와 저를 안아주셨어요. 저는 서러운 마음에 창피한 줄도 모르고 길바닥에 서서 엉엉 울고 말았어요.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사실대로 털어놓았고 단단히 화가 난 아빠는 그 길로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제 이혼 소송을 맡기셨어요. 아파트와 차는 처음부터 제 명의로 돼 있어서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동안 남편 학비로 들어간 돈을 받아내는 게 문제더라고요. 각서를 받아놓긴 했지만 공증을 받은 게 아니라서 법적 효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포기하는 대신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했어요. 결혼 생활 중에 선자리에 나간 사실을 근거로 결혼 파탄의 책임과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잡아뗄 걸 대비해 미리 맞선 상대 여성을 찾아가 혼인증명서를 보여주고 남편이 유부남이었음을 알려주었어요. 덕분에 상대 여성이 증인을 서주어서 이혼 성립과 더불어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죠. 2년 남짓한 결혼 생활을 그렇게 끝냈고 저는 다시 복학해 평범한 대학생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대학에서 패션 마케팅을 전공한 저는 졸업 후 취업 대신 전공을 살려 온라인 의류 편집샵을 차리기로 했어요. 아빠가 결혼할 때 해주셨던 아파트를 팔아 초기 자본으로 사용했고 남은 돈은 주식과 코인에도 분산 투자를 했죠. MZ세대를 겨냥한 마케팅 전략이 잘 먹힌 덕분에 생각보다 순탄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몸을 안 사리고 일에만 빠져 산 탓에 사무실로 가던 중 길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다행히 길 가던 행인이 쓰러진 저를 발견하곤 근처 병원으로 데려간 덕분에 별 탈 없이 깨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지 뭐예요. 행인의 등에 업혀온 저를 진찰해 주었던 의사가 바로 제 남편이에요. 처음엔 또다시 의사랑 엮이고 싶지 않아서 남편의 구애를 거절했는데 환자들에게 싹싹하고 늘 한결같은 모습에 저도 모르게 서서히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1년간 연애를 하다가 작년 봄에 재혼을 하게 됐어요. 남편은 5년 전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고 혼자 살고 있던 터라 시댁도 저희 집도 반대 없이 결혼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시아버지께서 병원장을 맡고 계셔서 전 남편처럼 개원 욕심을 부릴 이유도 없었어요. 현재 우리 부부는 둘 다 한 번의 상처가 있는 만큼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살고 있어요. 이렇게 꽃길만 걸으면 되겠다 했는데 글쎄 얼마 전에 남편과 병원에서 전 남편과 마주쳤지 뭐예요. 남편 진료실에서 면접을 보고 나오는 길이더라고요. 이 인간이 페이닥터로 취직을 하려고 왔나 했는데 알고 보니 사무장 면접을 보러 왔더라고요. 직접 면접을 담당했던 남편이 그러는데 의사고시에 떨어졌다는 거 있죠. 거기다 의대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받은 거랑 저한테 위자료 주느라 사금융에서 대출받은 것까지 줄줄이 걸려 있어서 사무장 면접까지 보러 오게 된 거였죠. 생각 같아선 남편한테 말해서 당장 떨어뜨리라고 하고 싶었지만 인생이 불쌍해서 별말 않고 있었는데 이 인간이 지 엄마랑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절 협박을 하지 않았겠어요? 남편한테 말해서 자기를 붙여주지 않으면 제가 전 남편을 잊지 못해서 자기를 병원으로 불러들였다고 남편한테 말하겠다나요? 뭐 이런 거지 같은 것들이 다 있는지. 인간아,
너 아직도 그러고 사니? 네가 심보를 그따위로 쓰니까 남들 다 붙는 시험도 떨어지는 거야. 애초에 너 같은 건 의대에 갈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 사람 목숨을 다투는 일을 너 따위 쓰레기가 한다는 게 말이 되니?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네 갈 길 가세요. 우연이라도 마주치고 싶지 않으니까.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네가 아주 눈에 뵈는 게 없나 보구나. 운 좋게 의사 남편 만나 팔 잡혔다고 네 전 남편한테 이래도 되는 거니? 너 우리가 입만 뻥끗하면 또다시 이혼녀 되는 건 일도 아니다. 아, 그러세요, 아주머니. 그럼 어디 그렇게 해보세요. 아주머니 인생이 사기라서 남 속이고 협박하는 게 생활이신가 본데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지금 당신들 서 있는 이 자리만 해도 CCTV가 3대나 설치돼 있어요. 당신들이 하는 말 하나하나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녹음되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어디 날 협박해 보겠다면 그러시던가요. 협박에 무고로 확 쳐넣어 줄 테니까. 어쩜 시간이 지나도 두 사람은 반성이라는 걸 몰라? 당신이 나한테 한 짓 기억 안 나요? 의대생 아들 팔아서 한미천 잡으려다 아들 인생까지 망쳤으면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 것이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행패해요? 당신이 그러고도 부모입니까? 당신 아들은 당신이 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엄한 사람 괴롭히지 말고 댁 가서 쥐죽은 듯 사세요. 한 번만 더 찾아와봐. 이번엔 위자료가 아니라 실형 살게 해줄 테니까. 그제야 협박이 안 먹힌다는 걸 깨달은 전 남편은 제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미안해. 이게 다 엄마가 시켜서 한 짓이야. 나 알잖아. 개미 한 마리 못 죽이는 성격인 거. 그러니까 화 풀고 딱 한 번만 나 좀 도와주라. 나 이번에 취직 못하면 정말 장기까지 털릴지 몰라. 사금융 이자만 억이 넘는다고. 그러니까 자기 남편한테 말해서 나 사무장 좀 시켜줘. 내가 이렇게 싹싹 빌게. 눈물 콧물까지 짜며 싹싹 비는 전 남편을 보니 불쌍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 인간과 더 엮이고 싶지 않아서 뿌리치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모자는 한참을 대문 밖에서 시끄럽게 저를 불러댔고 결국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 손에 끌려가고 말았어요. 참, 징글징글 하더라고요. 어떻게 자신들이 상처 준 사람을 찾아와 뻔뻔하게 협박할 생각을 했을까요? 이 뻔뻔한 모자 덕분에 새삼 지금의 제 가정이 얼마나 안락하고 행복한지 다시금 느끼게 되는 하루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